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제가 메이저리그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 가장 놀랐던 선수 중 한 명은 짐 톰이었습니다. 타격하기 전 방망이를 투수에게 겨누는데 투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던지는 거였습니다. 토미에게 이 동작을 가르쳐 준 사람은 찰리 매뉴얼이었습니다. 매뉴얼은 영화 내추럴의 주인공 로이 홉스의 준비 동작을 보고 이를 착안해냈는데요. 매뉴얼이 필라델피아 감독을 맡고 나서 토미와 똑같은 동작을 가진 타자가 나타납니다. 라이언 하워드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토미는 하워드 때문에 필라델피아를 나오게 됐는데요. 지금도 아쉬운 건 필라델피아가 아메리칸 리그 팀이었다면 토미와 하워드가 같이 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흥미로운 건 토미의 플레임이 제임스 하워드 토미, 하워드의 플레임이 라이언 제임스 하워드로 미들네임이 상대방의 이름에 들어있는 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미의 은인은 찰리 매뉴얼인데요. 1989년 13라운드 지명으로 클리브랜드에 입단한 토미는 루키리그 213타석에서 홈런을 하나도 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1990년 스프링 캠프가 끝나고 클리브랜드는 토미를 마이너 팀으로 보내는 대신 캠프에 계속 남도록 해 특별반으로 보냅니다. 특별반의 선생님은 찰리 매뉴얼, 마이너리그 인스트럭터였는데요. 클리브랜드 구단은 토미보다 많은 보너스를 받고 입단한 선수들에게 더 신경 써주길 원했지만 토미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매뉴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타자가 될 수 있다. 1989년 루키리그 213타석 0홈런이었던 토미는 1990년 루키리그와 싱글A 292타석에서 16홈런을 기록합니다. 일리노이주 피오리아에서 태어난 토미는 시카고 컵스 팬이었습니다. 특히 198cm의 큰 키로 초대형 홈런을 펑펑 날렸던 킹콩 데이브 킹맨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토미는 8살 때 불도저 기사인 아버지와 처음으로 리글리 필드를 방문합니다. 토미는 킹맨에게 사인을 부탁하지만 킹맨은 토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데요. 이를 본 한 선수가 토미에게 공을 달라고 하더니 클럽하우스로 들어가 여러 선수들의 사인을 받아온 거였습니다. 그 선수는 포수 베리 푸트였습니다. 이때 꼬마 토미는 결심합니다. 내가 메이저리거가 되면 절대로 사인 요청을 거절하지 않겠다고. 실제로 토미는 팬에게 가장 친절하고 가장 따뜻하게 대하는 선수가 됩니다. 그 후로도 킹맨을 좋아한 토미의 또 다른 목표는 킹맨을 넘어서는 거였는데요. 토미는 2006년 442호를 때려냄으로써 킹맨과 동률을 이룬 공을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70개를 더 추가해 612홈런으로 600홈런을 달성한 역대 9명 중 한 명이 됩니다. 토미는 클리브랜드에서 337개, 화이삭스에서 134개, 필라델피아에서 101개, 미네소타에서 37개, 볼티모어에서 3개의 홈런을 기록하는데요. 흥미롭게도 300호는 클리브랜드, 400호는 필라델피아, 500호는 화이삭스, 600호는 미네소타, 이렇게 모두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때려내게 됩니다. 토미는 2011년 8월 16일 8,167타수 만에 600호 홈런을 달성하게 됐는데요. 이는 6,921타수인 베이브루스에 이은 역대 2위 기록입니다. 토미는 홈런에서 메이저리그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13개의 끝내기 홈런으로 모두 12개인 베이브루스, 지미 팍스, 스탠 뮤지얼, 프랭크 로빈슨, 미키 멘틀, 엘버트 푸올스 6명을 제치고 단독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클리브랜드는 와우 추장의 저주 말고도 로키 콜라비토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1959년 팀 최고의 스타인 콜라비토를 디트로이트로 트레이드하고 나서 30년 암흑기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콜라비토의 저주를 깬 건 토미였는데요. 토미가 첫 풀타임 시즌을 뛴 1995년 클리브랜드는 토미의 생일을 맞이해 모두가 토미처럼 하이삭스를 신기 시작했고 이를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어갑니다. 그리고 1954년 이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에 진출합니다. 클리브랜드는 토미가 콜라비토 이후 팀의 최연소 40홈런 타자가 된 1997년 다시 월드시리즈에 가는데요. 문제는 그 두 번의 월드시리즈를 모두 패했다는 겁니다. 1995년 토미는 스프링 캠프에서 데이비 벨 현 신시내티 감독과 주전 3루수 경쟁을 하는데요. 토미는 수비, 벨은 방망이가 문제였습니다. 이에 클리브랜드는 토미의 수비력 향상을 위해 전담 코치를 붙여줍니다. 데이비 벨의 아버지인 버디 벨이었습니다. 버디 벨은 자기 일을 충실히 해냈고 클리브랜드의 3루는 토미가 차지하게 됩니다. 토미는 1997년 1루수로 전환하는데요. 클리브랜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3루수를 데려옵니다. 베리 본즈와 같이 못 뛰겠다며 트레이드를 자청한 맷 윌리엄스였습니다. 이때 클리브랜드가 샌프란시스코로 넘긴 2루수는 제프 켄트였습니다. 그리고 켄트는 윌리엄스를 대신해 본즈의 파트너가 됩니다.
2011년 9월 26일 매니 액타 감독은 클리브랜드로 돌아온 토미를 위해 3루수로 기용하는 깜짝 이벤트를 합니다. 이에 토미는 한 선수에게 3루수 글러브를 빌려나가는데요. 바로 잭 한나한이었습니다. 토미는 2001년 49홈런, 2002년 52홈런을 기록하고 FA가 됩니다. 클리브랜드는 남고 싶어하는 토미에게 6년 6천만 달러를 제안합니다. 클리브랜드에 남을 수 없게 된 토미는 시카고 컵스로 가고 싶어 했는데요. 하지만 컵스는 기대하고 있는 1루수 유망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희섭이었습니다. 결국 토미는 스승 찰리 매뉴얼이 감독으로 있는 필라델피아와 6년 8,500만 달러에 계약합니다. 2003년 토미의 필라델피아 입단을 열렬히 반겼던 선수가 있는데요. 그에 데뷔한 체이스 어틀리였습니다. LA에서 태어난 어틀리는 다저스가 아니라 클리브랜드와 토미를 가장 좋아했고 다저스의 2라운드 지명을 거절하고 UCLA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입단했는데 자기의 우상인 토미가 온 거였습니다. 필리스 첫 해인 2003년 토미는 47홈런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홈런왕이 됩니다. 토미는 이듬해에도 42개를 때려냈지만 2005년 부상으로 7홈런에 그치는데요. 토미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동안 필라델피아에는 라이언 하워드가 등장합니다. 이에 토미는 화이트삭스로 트레이드됩니다. 2006년 토미는 화이트삭스에서 42개를 날려 6번째이자 마지막 40홈런 시즌을 만들어내는데요. 2005년 부상만 아니었다면 6년 연속 40홈런도 가능할 뻔했습니다. 최고 기록은 베이브루스의 7년 연속 40홈런입니다. 그리고 13년 연속 30홈런으로 베리 본즈,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동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홈런 역대 8위이자 볼넷 역대 7위, 그리고 레지 잭슨에 이어 삼진 역대 2위인 토미는 베이브루스, 베리 본즈와 함께 600홈런 1500볼넷을 달성한 3명 중 1명인데요. 덕분에 2할 7푼 6리의 통산 타율을 기록하고도 통산 타율이 3할 3리인 치포 존스보다 1리 높은 4할 2리의 통산 출루율로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켄 그리피 주니어, 프랭크 토머스와 함께 청정 홈런 타자로 인정받고 있는 토미는 2018년 명예전당 투표에서 89.8%를 얻어 치포 존스와 함께 첫 해 헌액에 성공합니다. 토미는 야구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성이 좋은 걸로 유명했는데요. 어릴 때 집이 가난해 흑인 밀집 지역에서 자란 덕분에 흑인 선수들과 가장 친하게 지내는 백인 선수였고 필라델피아 입단 때는 차가 없는 어린 선수들과 버스를 같이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홈런 타자였으면서도 인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짐 토미 이야기였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